그다음에 지정개발자. 지정개발자라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민간 합동법인인 경우, 그 다음에 신탁업자, 이런 사람들을, 토지 등 소유자를 지정개발자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민간 합동법인을, 아니면 신탁업자를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나 정비 예정 2년 내 사업 이인가 신청을 못 받을 경우, 근데 이거는 이제 지정개발자는 재건축은 안 되고 재개발만. 조합 설립 동의 요건으로 신탁업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0% 동의, 조합 설립, 재건축의 경우, 예를 들면, 재개발의 경우 75%죠. 재개발도 이번에 법 상정에서 70%로 완화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대행자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지연되거나 조합이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 시장군수 구청장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LH나 SH나 그런 지방 공사를 통해서 지정개발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 대행자를 물론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죠. 이제 받아서 또 지정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매우 중요하죠. 토지 등 소유자라는 정의, 주거환경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그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 또는 지상권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또는 지상권자를 토지 등 소유자라 합니다. 이건 토지 등 소유자가 나중에 뭐가 돼요? 조합원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조합원의 가장 큰 권리는 뭐예요? 분양청구권이죠. 근데 이제 지상권자의 경우는 되게 이렇게 이제 보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짓는 게 총 건립 세대수가 1,300인데 이게 토지 등 소유자는 한 1,500명 막 이래. 그죠? 500명은 청산조합원이지. 그럼 이제 중년자가 한 20개 잘라겠지. 관리처분에서 정하는 거야. 관리처분에서 예를 들면 더 자를 수도 있고, 그죠? 600명은 더, 한 100세대는 일반 분양하겠다. 그럼 아주 재개발 조합 총회에서, 관리처분 총회에서, 관리처분 계획에서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권리를 너무 싼 것을 하면 안 되고, 정확히 보고해야지. 어디까지가 과연 분양권이 있을까. 그죠? 재건축의 경우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다. 분명히 나와 있죠, 법에. 이렇게 용어의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정관이라는 것은 조합의 정관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그것도 정관으로 보는 겁니다. 다 정관이에요. 공공이, 예를 들면 시장군수라든가, 토지주택공사 또는 신탁업자가 예를 들면 사업 시행자인 경우, 그들이 작성한 그 시행 규정, 이런 것도 정관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소유자 수가 500명 되거든요. 예. 토지 등 소유자. 예. 지금 건립세대는 1,030세대거든요. 예. 그럼 사업성이 있습니다. 49층이 올라가는데, 예. 근데 아까 이제 원문이 조그만 것들이 이제 지금 그쵸. 막 피가 엄청나게 붙어 있어서. 예. 오늘 다세대 다가구 같은 거. 다세대. 예. 아니면 다가구도 있어요. 다가구는 있다가 하여튼 어쨌든 보면 알지. 예. 다세대 원문이 예. 굉장히 이제 권리가 낮게 설정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막 엄청나게 피가 붙어갖고 지금 매매가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세대 수가 이제 어쨌든 조합원 숫자보다도 많이 건립이 되니까 예. 현금처럼 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권리가가 낮으면 네. 현금처럼 대신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 이제 건립세대가 이제 작게 되면 작게. 그건 관리처분 계획에서 예를 들면 권리 가격을 예를 들면 3억 이하는 현금 청산하겠다 이렇게 결의해버리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난리 나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렇게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자, 그래서 신통계획, 지금 신통계획 또는 이제 모아타운이든 할 예정을 건설하는 업자들이 그러니까 빨리 냄새를 맡고 이제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매우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권리상정 기준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문제는 단위 면적당 가치가 소위 빌라, 지금 원룸 이런 게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그때 내가 알기로는 4억 내외였었는데 지금 8, 9억 간다면서 안 됐었던데 지금 8, 9억 간다면서? 그죠? 8억 5천씩 8억 5천이요. 2배 올랐어, 2배. 그러니까 그게 불과 작년에 제가 강의할 때 제가
내가 얘기를 24년도 했죠. 분명히 추가 공간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 신통교육 자행사도 마찬가지. 신통교육 하고 있는 데가 문제점들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야. 동의가 안 이루어지면 또 이거야.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토지가 50평, 막 100평 이건데, 그러면 토지 평당 가치가, 이거는 평당 예를 들면, 이 조그마한 원룸은 1억이야. 근데 이거는 한 5천만 원밖에 안 돼. 토지 평당 가치가 말도 안 되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해결 못 하죠. 대개는 어때요? 종전자산 평가를 거래사를 비교하잖아. 네. 되게 이 부동산을 거래한 것들이 거의 인정이 돼. 그러니까 그게 문제여서 나는 이건 정의가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방법하느냐. 이건 수업 시간에 이건 대학원 석박사 과정생이 논문 쓰는 거라 얘기해야 되는데. 자, 이거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거 해결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공평하다고 봐요? 이게 정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좋아. 거래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 시장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또 하나 보정을 해줘야지. 토지가 결국은 토지 때문에 재개발을 하는 거잖아. 재개발. 그러면 개발이 평당 가치가 산출이 되잖아요. 토지 평당 얼마인지 가치가. 물론 종자자산 평가도 있고. 그러면 토지 평당 가치가 이거는 평당 이거는 2억이고 이거는 5천만 원밖에 안 돼. 근데 개발했을 때의 총 이익이 산출되잖아요. 그러면 그 총 순이익에서 나누기 토지 평당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토지 평당 얼마인지 나오지. 얼마 이익이다. 나오겠죠. 그죠? 그거를 산출평균 하든가 보정해 주면 되잖아. 그죠? 그죠? 안 그래? 그러면 토지가 큰 거 갖고 있는 사람도 이익을 좀 너무 적은 평수한테만 주지 않네. 큰 평수, 개발 이익이 나도 쉐어가 되냐.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속된 말로 쪽수가 누가 많아? 동의 안 하지. 당연하지. 또 그런 측면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한 합의 과정이 필요하지. 내가 볼 때는. 네. 아유, 그렇지. 그만. 이건 이건 학문적 연구를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이익이 발생하는 그 토지 면적당 네. 사용을 한다는 거를 관리처분 계획에 애초에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정관에 넣으면 되죠. 네, 정관에 관리처분이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럼 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걸 애초에 정관에 넣고, 그다음에 관리처분 수립할 때 그 내용을 그대로 정관에 있는 내용을 반영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모든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하는 거야. 정말 여기 답을 찾은 게요. 이 아까 말씀하신 게 빌라하고 주택하고 저희 차이, 네. 뭐 종전 비례 따져가지고 나서도 네. 뭐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다. 그러니까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종전자산 곱하기 비례율이 뭐예요? 권리가격이잖아.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적은 평수가 더 이익이야. 어찌 보면. 응? 이익이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자. 교수님, 나 궁금한 게. 예. 주택이죠, 단독주택. 2층. 예. 1층에서 1층을, 한 층을 예. 자기 자식이나 누구한테 예. 증여나 뭐를 해서 네, 증여. 세대 분리를 하면 예. 입주권 2개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 그거는, 우리가 토지동 소유자 아까 정의 얘기했죠. 토지동 소유자. 재개발에서 우리가 토지동 소유자여야 되지. 세대 분리하면 2개 나옵니까? 세대 분리가 아니고 토지 분할을 하면 되겠지. 토지 분할? 예, 예를 들면 어떻게 토지 분할?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그러니까 다세대로 바꾸던가. 그렇지 않고는 불과 토지 세대 분리를 몇 개 해봤자 그냥 세대 분리될 뿐이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렇죠. 권리산정일 전에 이런 분리가 돼야 돼. 권리산정일. 그러니까 신통기획의 경우는 이제 바뀌었어요. 구청에서 서울시에 신통기획 접수한 그날 전날까지 됐어야 돼. 모든 게 다세대 다가오면 준공이 돼서 이미 준공이 됐어야 돼. 준공이 돼서 이미 등기가 다 돼 있어야 돼. 네. 그래야만이 그 토지동 소유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세대 분리해봤자 의미가 전혀 없고, 그러니까 토지 분할하면. 그러니까 건축물을 분양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예를 들면 주택은 홍길동이가 갖고 토지는 뭐 김갑동이가 가지면 그 토지는 소유자가 둘이지. 분할이 되겠지. 그렇죠.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그렇게 예를 들면 토지 따르고 그러면 공동이니까 그거니까 공동 소유지. 공동 소유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같은 이게 다세대 다르고 분할. 하여튼 그건 이제 그 대표 조합원을 누구로 할 것이냐. 공동 소유로 그렇지. 그 권리사상 기준이 또 딱 거기서
그죠. 권리 산정 기준, 권리 산정일 전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돼. 예. 자, 다음은 이제 기본 계획. 자, 이 기본 계획은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자, 어쨌든 기본 계획이 현행 이제 법상 도시 및 중앙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돼야만이 이제 되는 것이고, 이게 10년마다 서울특별시장, 광역시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어요. 10년마다. 그리고 5년마다 타산성 목표에서 기본 계획이 반영돼야 되는데, 서울의 경우는 2040 서울 프렘, 거기에 이미 생활권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 계획이 다 수립됐다고 봐야 돼. 사실상. 따라서 기본 계획이 수립돼야만이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거든. 그죠? 기본 계획이 없으면 정비 계획 수립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법이 바뀌입니다. 바뀌어서 이제는 기본 계획이 없어도 바로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의미가 크게 없어. 어쨌든 이거는 도시관리상 특별시장, 광역시장,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이렇게 도시관리 차원에서 도시주거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10년마다. 그리고 그때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설정하고,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정비구역이 애정된 거지. 그래서 정비 애정구역이라고 합니다. 왜 구역이 애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기준과 사업 추진 시기가 결정되는 그런 기본계획이고요. 기본계획안을 이제 뭐 작성을 해서 주민 공람하고, 주민 의견 청취를 14일 이상 합니다. 그리고 14일 이상 하고 지방의회 60일 내 지방의회, 그러니까 이제 실제 서울시에서 서울시의원들 60일 이렇게 주민공감에서 기본계획안을 상정했으면 서울시에서 60일 이내에 시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데 안 해. 너무 잘했어. 구의원 시의원들 완전히 한마디로 이권 개입하는 그것을 아예 없앴어요. 법 만들 때 아예 애초부터 있었어요. 60일. 그 다음에 관계기관 교육이면 학교는 교육청, 소방방재청, 군부대, 이런 관계기관 협의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고, 국토부 장관에 고시하는, 보고하는, 이런 절차. 그러나, 이 대법원 이제 판례 보면, 이 기본계획이 난 모르겠다, 우리 재개발 안 한다, 하고 기본계획을 하라든가 취소해달라, 이거 이제 소송할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이것은 행정청에서 도시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행정계획이고 주민들의 어떤 사유재산을 침해하거나 규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어서 특별하고 그러니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기본계획은. 아시겠죠? 반대하는 반대파들이 되게 취소해달라 이렇게 하잖아. 이건 안 됩니다. 자, 정비 기본계획 내용은 참고로 그 정비계획 내용과 같아요.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이나 정비사업 계획 기간, 그 다음에 인구, 건축물, 토지 이용계획, 정비 기반시설 설치계획, 지형, 또 환경 이런 현황들 다 정리하고 주거지 관리계획이죠. 주거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토지 이용계획을 정리하는 거예요. 토지 이용계획, 특히 용도 지역 전과 검토해서 주거지역에는 전용주거지역, 1종, 1, 2, 3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런 그런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기반시설 계획, 설치계획이나 공도 이용시설 설치계획, 그다음에 교통계획, 그다음에 녹지, 조경, 에너지 공급, 폐기물 처리 이런 환경계획도 수립하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주민문화시설 이런 설치 계획,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 방향 이런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구역을 정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게. 그다음에 단계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추진계획을 여기에서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건축물의 밀도계획, 그다음에 세입자 주거안정대책도 수립해야 됩니다. 이런 기본계획에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정비계획 수립하는 거예요. 자.